21대 총선 결과 180석이라는 초유의 압승을 거둔 여당. 개헌을 제외한 모든 걸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슈퍼 여당이 탄생했고, 반면 통합당은 참패했습니다. (21대) 국회에는 초선 의원들도 대거 등판했는데요. 동물국회, 식물국회 말은 하지만 동물한테도 식물한테도 좀 미안하죠.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좀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못 얻으니 당연히 벌어진 사태인 거죠. 뭔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발목만 잡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파행적인 국가로 간 것 같아서 우선은 그러니까 국민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20대 국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작은 의욕적이었습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이자 원내 3당 체제로 출발한 20대 국회.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상대에 대한 비방과 고성이 난무하고 국회는 역대급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제가 정의당에 입당하고 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서 외쳤던 말이 이거였어요. 때리지 마세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에 소홀했다. 역대 최악의 국회다. 역대 최악의 20대 국회. 그 얼룩진 4년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새로 시작한 21대 국회에 시민들은 할 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싸우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잘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힘든데 우리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21대 국회에서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국회를 향한 민심은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실망감 때문일까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대해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무려 77.8%, 긍정평가의 6배나 달하는 압도적 수치였습니다. 4년 전 처음 출범할 당시만 해도 20대 국회는 20년 만에 3당 구도 속에 새로운 기대와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5달 만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국회는 총 7번의 청문회 끝에 결국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됐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20대 국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탄핵 이후 골이 깊어진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 그리고 그 이후에 촛불혁명이 있었고요. 2017년 5구 대선을 통해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정치적 갈등이 있었다. 여당으로서는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실패한 것이고요. 야당은 극한 투쟁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던 작년 4월. 여야가 선거제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여의도에서는 7년 만에 동물국회가 재연됐습니다. 급기야 극한 몸싸움까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이 정면 충돌했고 바른미래당 사개특위위원회 보임된 최이배 의원은 사실상 감금되기까지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제 등 뒤에서
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감금을 해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결국 폭력 사태까지 이어진 20대 국회.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된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했는데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던 대한민국 국회가 완전히 후퇴했다. 여기에는 여당의 정치력 부족도 있었고요. 또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정말 잘못된 정치 행태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몸싸움 많았죠. 일단 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일단 협상과 타협입니다. 근데 이번 20대 국회가 보면 실제로 그런 협상과 타협이 정신이란 게 거의 없었다. 20대 국회는 첨예한 대립 속에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대신 갈등과 폭력만 남았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아주 이모를 잘 현장을 지켜본 당사자 안민석 의원은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부끄러운 심정으로 처참한 심정으로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과거 시절에는 여야의 갈등 속에서도 물밑 대화라는 게 상당히 활발히 있어 왔는데 제가 보는 20대 국회가 더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것은 물밑 대화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점에서 여야의 충돌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역대 국회도 여야가 크게 대립했지만 이번처럼 아무런 물밑 대화조차 없었던 적은 없었다는데요. 끝까지 여야 간 강대강 대립이 이어진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구시대적 모습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20대 국회. 그 속엔 또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조혜진 의원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국회, 우리 정당만 놓고 보면은 민주정치, 의회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여야 모두 제대로 공천을 못했고 그런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문제 진단을 해야 맞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작년 9월 조국 사태까지 이어졌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전국이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지명된 사람으로서 제가 모든 행보는 좀 무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며 여야의 대립과 혼란이 더 크게 증폭된 겁니다. 민심도 찬반으로 완전히 갈렸는데요. 정치권은 이런 갈등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장외 세력, 그러니까 어쩌면 진영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세력의 입김이 너무 강한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자기들의 어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자기 지지자 그룹들, 즉 조직화된 지지자 그룹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진영 간 갈등은 커져만 가고 급기야 당시 황교안 대표는 공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협치와 민생을 약속하며 시작한 20대 국회는 결국 4년 내내 충돌과 대립만 이어졌고 그 결과 역대 최악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습니다. 정쟁만 거듭하며 일하지 않은 국회에 국민들의 평가는 싸늘하기만 한데요. 아마 역대 국회 중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일 동안 국회를 열면서 법안 한 개도 처리 안 한 국회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을 처리를 할 때 이 다른 법안들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처리 안 되면 나머지 건 처리 못 해주겠다. 이런 게 여든 야든 간에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보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이제 같이 이어지면서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국회는 입법이라든지 이러한 역할에 대단히 소홀했다. 법안 통과율이 적었던 것도 문제지만 발의된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소위 보여주기용 발의도 상당했는데요. 법안을 많이 제출한다고 좋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실제 그 법안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것들은 기존의 법안 수정안에서 단어 몇 개 바꿔가지고 낸 의원들도 수두룩합니다. 선거 전엔 유권자를 위해 뭐든 다 하겠다며 심부름꾼을 자처하더니 당선 이후에는 본회의에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이런 현실에서 기존 정치 문화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다당제 역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이 이제 민주당 이중대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국 사태 때 지나치게 이제 그 선거법을 의식해서 이제 제3당으로서 입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너무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당도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중요한 시점에 외국에 나가 계셨거든요. 또 들어와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인재, 그다음에 정책 전혀 개발하지 못했어요. 다당제를 통한 타협의 정치에 실험대였던 20대 국회.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지난 총선 같은 국민의당 돌풍은 이번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당제 실험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실패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남았는데요. 거대 양당제에서 최초 국민의당, 제가 원내대표 할 때였는데 사실 국회 원구성도 역대 몇 달씩 걸리던 게 법정기일 이틀 넘기고 다 합의를 해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3세력이 3당이 살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따라서 분열을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버림을 받게 우리가 자초했지 않는가. 저는 이런 것은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3당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다시 이어진 건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진영 대결. 협치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대 국회는 극한 대치 속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악의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가 만났다. 18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국회법 개정안, 속칭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또 정치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하면 이 법이 제대로 가동되고 정치가 아주 훌륭해질 거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충족이 못 되면 이 법이 낳을 결과는 아무 일도 안 되는 식물국회일 거다. 그걸 막기 위해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결국은 동물국회까지 막판에 다시 재연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나쁜 결말을 맺은 것 같습니다.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5월 20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는 따가운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듯 141건의 안건을 2시간 40분 만에 쾌속 처리했습니다.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을 비롯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 공인인증서 폐지가 핵심인 전자서명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응 법안이 포함됐는데요. 반면 국회 문턱을 못 넘은 법안도 쏟아졌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과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해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등 총 15,000여 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제20대 국회 4년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욱 발전하게 만들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긴 20대 국회. 그 경험이 발전의 밑거름이 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타협과 어떤 협상의 국회를 만들려면 여당은 힘을 빼야 됩니다. 반대로 야당은 기본적으로 예전같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하고 논쟁은 하되 그러나 이 해야 될 일은 자체는 해야 된다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불문율이 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상시 국회가 돼야 됩니다. 임시 국회, 정기 국회 따로 나눌 필요가 없고요. 정말로 국회가 국회 문을 여는데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전국 국회도 보이콧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이 학교도 가지 않고 학점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고 온갖 특혜, 수천 가지의 특혜는 다 누리는 게 지금의 국회의원입니다. 국회를 매일 열어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건설적인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의 4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국회 모습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물론 토론회장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렇게 뭐 반대 의견을 내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주 열리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이번 21대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우리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사실 민주주의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화나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쟁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존중의 절차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나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진영 논리가 아닌 무엇이 공동체를 위한 길인가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를 위해 바뀌어야 할 문화도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구조에서는 대부분의 것들이 당론에 의해 가지고 의원 개개인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이 시키는 대로, 당이 하라는 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양당 지도부가 제도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좀 담보하는 그러한 노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특히 초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고 진영 논리에 매이지 않고 싸움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잘못된 관행, 폐습 이런 걸 과감히 물리치고 정치 문화를 여야관계를 확 바꾼다면은 대한민국의 큰 희망이고 정치 발전이 될 걸로 생각하고 초선 의원님들이 그런 각오와 포부를 단단히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국회에 대한 바람은 21대 초선 비율에서도 드러납니다. 중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한 대신 초선들이 절반을 넘긴 겁니다. 그만큼 초선 의원의 각오도 단단해졌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 선거법이고 뭐 다 알겠는데 좀 해서 좀 하고 할 일 좀 하라는 거였잖아요. 민생 법안 좀 통과 좀 시켜라. 첫 번째 명령은 일 좀 하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밀어줬으니 일을 확실히 해라. 21대에서 낙선한 중진 의원 중 한 명인 박지원 전 의원. 낙선가사 박지원입니다.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대선이가 실패했지만은 우리 국민이 변화를 요구했고 특히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이기 때문에 좀 정신 차려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호남이나 영남 여기에서 완전히 다선 의원들이 벼락을 맞으니까 초선들이 나왔는데 국민이 스스로 변화를 택하고 물갈이를 택했다. 국민들은 무엇보다 변화를 택했습니다.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초선 의원들.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희 딸이 희귀난진성 질환으로 인한 발달 장애가 있고 그리고 우리 딸과 함께 제가 공부하러 미국에 갔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한 10년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제가 경험했던 의료, 보육, 교육 그런 시스템 관련된 법들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을 다짐했는데요.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가장 기대한 건 역시 민생법안 추진이었습니다. 그 안엔 국회가 갈등과 대결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 구석구석에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요.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서 각각 비례대표 1번으로 주목받은 신현영, 윤주경 의원도 이런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 기구로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으로서는 감염병 전담 병원이나 연구소가 있어야 지금 장기화됐을 때 그런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박차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정말 이 연구 기반은 너무 허술해요. 전문 학자가 100명이 다 안 되고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제도적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초심 그대로 열정을 다한다면 실망스러웠던 20대 국회와는 다른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질 텐데요. 이를 위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조언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지지하는 사람만 자꾸 만나서 그 사람만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 자기 반대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상적인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정당의 이익, 정파의 이익, 친박이냐, 비박이냐, 친이냐, 비이냐, 또는 요즘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친국민, 친국가, 친대한민국이어야 됩니다. 결국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너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정치적 출세의 수단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국민들의 대표라는 생각,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라라는 당부들.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잘하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 그 뜻을 늘 새긴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은 더 명확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심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참모습 아닐까요? 21대 국회 4년은 나중에 후회나 미련이나 아쉬움이 한 톨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싶고 일로 승부하자.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이 최저였지만은 21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을 가장 많이 기록하는 그런 국회로 만들자. 일하는 국회가 되자. 이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곳이고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해서 죽이는 그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일반 시민들은 알지를 못했죠. 그런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 이상한 질문을 해요.